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면 어떤 거는 마음에 들고 어떤 거 마음에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게 정신간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실습 가면 그분들 되게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하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딱 그 실습을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실습 대상자 있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저 환자 무조건 내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서로 이제 나중에 가위바위보해서 드디어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제 환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 24살 정도 됐었고요. 재수를 하다가 여자친구 사귀면서 근데 재수하다가 여자친구가 또 헤어졌대요. 그래서 그거 충격으로 이제 조현병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버림받은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정말 더러움 그 자체. 그래서 가까이 가면 너무 냄새가 나는데 정말 얼굴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은 신이 내린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감히 케이스 스터디 얘기를 하는데 눈을 못 맞추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싹 틀까 봐서. 하여튼 나는 분명히 나는 간호사고 저 사람은 환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머리도 감읍시다. 세수도 합시다. 막 이래갖고 강제로 끌고 가서 머리도 같이 감기는 거 도와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좀 오바를 했어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학생 너무 오바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이분도 좋고 또 말하다 보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다 한 거예요. 옷도 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만에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갔더니 저 세수했어요. 머리 감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진 거죠. 그리고 약도 조금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생 때문에 많이 바뀌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 2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학교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 8개월이 지났나요? 갑자기 그 행정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그 간호과 그 밑에 웬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대. 김희영이라는 학생을. 웬 남자야? 난 남자 없었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실습할 때는 그렇게 맑았던 눈이 이게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눈이 확실히 정신과 약을 먹은 환자의 눈이에요. 눈이 풀어져 있어요.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딱 했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커피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로 했고 내 친구 끌고 와서 커피를 먹는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케이스 스터디 쓰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눈이 휙 돌아가더니 막 소리를 지면서 발작하는데 그래서 119로 응급으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면 한 사람을 이렇게 가둬둘 수도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잘못으로 그 정신 건강 간호사라고 있어요. 우리 정신 전문 간호사가 아니고 그 간호사 그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속죄를 하느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말리더라고요. 저는 정신 쪽을 하면 안 된대요. 왜? 정신과 환자랑 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 저 환자가 왜 정신과 입원했지? 이해가 안 가. 보면 정상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차트 가서 보면, 이렇구나. 뒤늦게 얘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환자랑 코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정신과 가면 정신과 환자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제 선배도 이미 정신과 지금 환자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정신과는 재미로 들으시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정신과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한 사람을 조현병까지도 발발하지 않게끔 내가 이렇게 미리 예언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정신과에서 중요한 건 우리 간호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의사를 만날 땐 이미 발병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발병되기 전에 우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이 약간 느낌이 있다? 이걸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 할 때는 좀 남다르게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위주로 하냐면 대부분 제가 겪었던 케이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저런 경우에는 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제가 칠판에 먼저 써드렸는데요.
모두 35개 문제가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제일 처음이 정신간호에서 개념 쪽이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정신은 개념 쪽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간호그래서 이 중에서 치료적 의사소통, 요게 이제 매번 2번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 대부분 웬만하면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간호에 대한 사정 부분. 그러니까 간호과정 중에서도 대부분 사정 부분에 한 2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재기법, 그래서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재기법 같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오락요법. 이런 거 있고, 또 약물요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오락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술요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굳이 안 배워도 풀 수 있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정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치료적 의사소통을 좀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6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앞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좀 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완벽한 선진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진국 계열에 뛰어들었거든요. 선진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욱하는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뭐라 참지 못하는 병이 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걸 좀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조현병이 4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 느낌이 조현병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불안장애. 불안장애하면 뭐 연예인들 엄청 많이 뭐 공황장애. 예, 그게 대표적이라서 그래요. 이러한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지 문제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불안장애. 그리고 조현병 4개,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꽤나 많이 갖고 있는 게 조울증. 특히 여자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은 느낄 거예요. 내 여자친구도 어떤 때는 되게 좋아하다, 어떤 때는 뚝 떨어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기분장애거든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격장애, 물질 관련 장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물질 관련 장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본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잖아. 아, 요새는 잘 안 하긴 하는구나.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각각 1-2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역시 하루에 3강을 합니다. 자, 1강 하고요. 그 다음에 쉬고 10분 쉬고 또 2강 하고 10분 쉬고 3강을 해요. 자, 물론 1강 때는 이론을 할 겁니다. 자, 이론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나눠드릴 유임을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 가로놓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정신은 가로놓기가 굳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단어를 굳이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로놓기가 없고요. 그 대신 뒤로 가시면, 이쪽에 가시면, 거기 의식구조라고 있을 거예요. 의식구조 그래서 보시면, 거기 1번, 2번, 3번에서 이게 제가 이제 연습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수시로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론과 바로 동시에 연습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여러분 상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연습 문제 들어갑시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2강 때도 이론하고 연습 문제 들어갈 거고요. 자, 3강 때 이거는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그 문제, 우리 책 뒤에 문제 있죠? 예, 그 문제 풀어볼 거니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잠깐만 봐드릴게요. 문제가 6쪽에 있을 거예요. 6쪽에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고 나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3강에서는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역시 오늘도 첫날이라서 쪽지 시험 안 갖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쪽지 시험 갖고 올 거니까 미리 오셔서 좀 풀어보시고요. 이때 3강 때 문제도 풀고 쪽지 시험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번째는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다른 과목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3강 문제 풀 때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던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정신간호의 이해가 나와서 거기서 보시면 WHO 또 나오네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3개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거는 어느 과목에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마슬로우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자, 미국 거 들어갑니다. 미국의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은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서는 정신기능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은 생산적인 활동, 관계 충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봤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걸 정신건강이라고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 보세요. 건강과 질병은 그 사회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정의되고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영향을 받겠구나. 우리 혹시 아세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문화, 특히 여자 쪽에서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한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의 문화. 왜? 엄마들이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남편한테 당하고 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문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신내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내림? 예, 무당들이하는 신내림. 예, 신내림 이것도 일종의 병,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 정신 이렇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헛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헛것을 보는 게 진짜 헛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냥 초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이 초능력 갖고 있는 건 아니야? 혹시 우리가 못 보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 100명을 놓고요. 100명을 놓고 이 사람이 진짜 초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헛것을 본 건지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 거죠. 어떤 우리 딱 사람을 봐. 그럼 제일 먼저 어느 세포가 흥분을 하냐면 눈세포가 흥분을 해요. 그리고 얘가 뇌한테 전달해서 뇌세포가 흥분을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헛것을 보는 거는 눈세포가 흔들리지 않고 뇌세포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50%가 눈세포부터 흥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50%가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사람 혹시 초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겁니다. 하여튼 문화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도 있네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연속선의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 우리 이거 지역사에서 배운 적 있어. 이거 무슨 개념이라 했더라? 연속선 개념. 기억하시죠? 이쪽으로 가면 건강, 정신건강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하면 정신건강이 불건강한 거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 동적인 개념. 네, 동적 개념이고 연속선 개념. 그래서 정신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적인 개념, 연속성 개념.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이시죠? 건강, 질병, 적응, 부적응, 건설적, 파괴적.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리가 제시한 정신건강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예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되게 웃긴 게 1학년, 간호학과 1학년 딱 들어오잖아요. 포부가 커요, 일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국에서 취업 안 해요. 외국 갈 거예요. 다 미국 간호사 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아 그래 이제 인정해 줄게. 근데 이제 2학년 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4학년 때는 취업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부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포부가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되면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4학년이 돼도 계속 미국 갈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본인이 그걸 따르지 못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신건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치? 제가 알고 있는 4학년 학생 중에 자기는 뉴요커가 될 거래요. 뉴욕에 무조건 갈 거래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뭐 할 건데 아니 그냥 가기만 할 거래요. 그게 꿈이래요. 소원 이뤘을까 안 이뤘을까요? 이뤘어요. 뉴요커가 됐어요. 흑인이랑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하냐 했더니 그냥 일하고 거기 집에서 있대요. 그 자기 너무 행복하대. 뉴욕에 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장, 발달, 자아 실현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옆에 뜻이 있을 겁니다.
가식이 없고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표현을 하는 거를 자아실현을 했다,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중심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는 거. 자, 이거를 성장, 발달, 자아실현이라고 한대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 제목을 외우셔야 돼. 긍정적인 태도, 자아실현. 이런 식으로. 자, 뒤로 갑니다. 자, 세 번째, 통합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통합력이 있느냐는 거 뭐냐면, 개인의 갈등과 욕구 조절의 능력이 있느냐, 결국 스트레스를 잘 견디냐예요. 통합력은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잘 견디나.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잘 견뎌. 그런 건 통합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자율성입니다. 의사결정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루가 지나도 계속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자율성이 없는 사람은 정신건강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5번입니다. 현실을 지각하느냐. 한마디로 인사이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느냐를 그렇게 하니까 알아들으시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낄낄 빠빠. 예, 그렇게 하면 딱 현실을 지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6번째 환경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너무 더워. 오늘 학원 가지 말아야지. 환경이 지배당한 건 아시죠? 그렇죠? 더워도 추워도 학원에 와야 되겠다고 환경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외우셔야 돼. 근데 딸딸 외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딱 이게 오지선다형에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은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말이 6가지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들어갈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1번 정신질환은 드문 병이다. 이게 흔하진 않아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1%. 한국은요. 이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커요. 3%예요. 한국엔 3% 유병률을 갖고 있다. 그래서 흔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착각하기 쉬운 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알아. 근데 누구라도 앓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앓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흔한 병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신병은 유전병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유전적인 소인은 있어요. 그렇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데 그 유전적인 소인에 두 번째 줄 촉진적인 요인이 가해지면 그때 정신병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병전 성격이라고 하나요? 병전 성격이 있어요. 병전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병전 성격 활발할 것 같아요? 소심할 것 같아요? 소심해요. 그러니까 이 병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왕따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남을 왕따시키는 사람.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병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터져. 그러면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제가 알고 있는 그 학생 중에 엄마가 조현병 환자 그리고 아빠가 군인이었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커플입니다. 군인하면 막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병전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친구를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왕따시키듯이 혼자 놀고 약간 소심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인강이 좀 없었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었어요. 중간고사 때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맨 끝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되게 무서운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감독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 보기만 해봐. 그래서 이제 공포 분위기 물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쭉 보고 있는데 종이 딱 쳤어. 종 치자마자 야, 이제 연필 놔! 뒤에서부터 걷어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뒤에서부터 걷어온 거예요. 저 걷는데 그 중간에 그 학교에서 주먹으로 짱인 1위인 아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달라고 딱 그랬더니 얘는 종 치자마자 옆에 있는 애 시험지 갖고 베끼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좀 기다려 이러면서 이렇게 베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멀쩡히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왜 서 있어? 빨리 걷어오라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줘니까 얘는 또 안 주니까 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서 이놈의 자식 또 뭐야? 하고 딱 하고 뒤통수 하나 땡 때렸거든요.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나는 피카츄이다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병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전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발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유전병은 아니지만 그 유전적인 소인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정신병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라고 많이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고요. 물론 간접적인 유발 요인은 될 수가 있어. 간접적인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정신병은 가난하면 잘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결국 정신과 빈곤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되실 거고. 다섯 번째입니다. 정신병은 불치병이래. 아니에요. 치료될 수 있어요. 단 어때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좀 길 뿐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약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이 분열되어 사람이 달라지고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분들 평상시는 멀쩡해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헛것이 보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망상도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정신질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 실습할 때 막 액팅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착합니다. 그럼 왜 액팅아웃을 하느냐?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막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액팅아웃을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없으면 물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상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액팅아웃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 수동적이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위험하며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필요 없는 말이 있네요. 무의식적인 공포, 거부감이다. 이거 좀 지워주세요. 쓸데없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전혀 중독이 없는 안전한 약이다. 그리고 중단해도 금단 증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금단 증상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그 정신병 약을 먹으면 사람이 약간 드로우지해져요. 축 늘어지고 그리고 눈도 약간 풀리고 좀 그런 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그런데 하여튼 계속 책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아홉 번째입니다. 회복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낮은 수준의 직무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책임이 있는 지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신질환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 잘합니다. 또 게임 프로그램 이런 거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다 하나가 더 써주세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자, 형사상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형사 책임 있을까 없을까? 형사 책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자, 그럼 민사 책임은요? 민사 책임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정신질환한테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막 민사적으로 뭔가를 해. 소송을 해. 다 무죄로 나옵니다. 형사 책임 없고 민사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속이고 결혼했어요.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거를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뒤늦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암이 있는 거를 속이고 결혼했어. 그 뒤늦게 암이 있는 거 살았어요. 그게 암이 이게 혼인 취소 사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만성질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언 능력 있을까 없을까? 조현병 환자 유언 발음이 이상해. 유언 능력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이 유언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분은 유언을 해도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약을 했어요. 어느 건물에 가서 이 건물 사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거 효과 있을까 없을까? 조현병 환자가 없어요. 계약도 무효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그래서 우리 갈 때 지나다닐 때 누군가 때린다고 해서 씩씩대지 마시고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있으면 맞거나 죽어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은 쉽게 넘어갔고요. 자, 핵심 문제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역사 쪽으로 갈게요. 자, 역사 쪽에서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나와서
다음 중 옳은 뭐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사람을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알려는 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그건 아시죠? 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잘 보다듬어 줬어요? 가둬뒀어요? 예, 가둬뒀어요. 왜? 이거는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게다가 막 발작을 하니까 되게 난폭하니까 가둬뒀어요. 그래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둬서 그 다음에 옷도 다 하나도 안 입히고 그냥 팔에는 그 쇠사슬 묶어갖고 거기서 똥 넣고 거기서 대변 넣고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걸 주고 근데 먹을 게 계속 없어지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먹을 게 계속 남아있어. 그럼 죽었나 봐. 그럼 들어가서 시신 꺼내서 갖다 파먹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치료가 갑니다. 그럼 인도적으로 치료를 한 첫 번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외워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 가르쳐 줄게요. 필리피 피넬이라는 사람이야. 필리피 피넬이라는 사람이 인도주의적인 치료를 첫 번째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인도주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들어갈게요. 자, 고대입니다. 자, 고대 들어가면, 물론 원시시대부터 봅시다. 원시시대. 도덕 규범을 어긴 죄인들에 대한 저주와 처벌을 질병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벌로서 질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치료는 악마를 쫓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거나 예,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귀신 내쫓을 때 귀신이 어디 들어가서 산다고 혹시 알고 있어요? 응? 귀신이 어디 들어가서 사냐면 뇌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래서 얘를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그러니까 귀신이 물을 싫어한대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에다 호수를 이렇게 박아서 물을 집어넣어요. 한쪽은 열어놔. 왜냐면 한쪽은 도망가게끔. 그래서 계속 물을 집어넣어갖고 막 킥킥거리면 좀 있다가 이제 근데 솔직히 킥킥거리기 힘들고 그냥 칙 늘어지면 아 귀신이 도망갔구나 하는데 이거 늘어진 거잖아요 몸이. 근데 그때는 치료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또 발작을 해?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돌도끼로 여기를 깼다면서요. 깨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도망가게끔. 근데 깨는 과정에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가끔가다 시신 발견됐는데 여기 두개골이 깨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받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시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대로 들어갑니다. 고대의 이집트. 자, 이집트의 파필루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의학사전이에요. 의학사전. 4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학사전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장애는 사악한 영혼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나쁜 귀신 들어온 거다라고 봤고요. 노인성 퇴행, 알코올, 그때도 알코올 중독이 있었네. 우울증, 히스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파피루스 사전이에요. 혹시 이모탭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무슨 영화더라? 미란가? 거기에 이모탭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모탭이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신부면서 의사였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분한테 치료를 받았고 이분은 죽어서 더 유명해졌대요. 죽어서 사원을 세웠는데 그 사원 이모탭 사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꿈에서 이분이 나타난대요. 나타나서 너의 병은 이런 약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현몽을 해주면 그 약을 먹으면 또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100년 동안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이모탭.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모탭이 이집트에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로 갑니다. 히포크라테스 나오네요.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정신질환 보세요. 정신질환 세 번째 광증, 조증, 우울증. 그때부터 정신질환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책에는 없는데 하나 쓰세요. 간질. 간질을 뇌의 병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간질이 있었었는데 간질을 뇌의 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히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 머릿속에 있는 뭐가 있는데 그게 병이 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있고 그거 말고도 알코올성 선망, 산후정신병까지도 기술을 했대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제 플라톤 있습니다. 자, 플라톤 하면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거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 정신과 신체는 분리할 수 없대. 그러면 이론론이죠. 이론론.
이거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뭔데? 심신이원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예요. 근데 얘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심신이원론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이거부터 했는데 이 심신이원론이 먼저였고 나중에 이걸로 갔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수술을 할 때 지금 마취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럼 뭘 했냐면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이고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제가 안 했죠? 안 했죠? 예. 수술을 했는데 계속 시끄러. 야, 술 더 먹여. 이러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수술을 다 했어. 수술 다 하고 나서 수술 다 끝났습니다. 딱 보니까 죽어있어. 아, 그럼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신이원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만 커버를 해. 마음은 하늘이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요게 심신이론으로 바뀝니다. 몸은 마음과 같은 하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심신이론론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라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건강이나 정신과, 이거 뭐야? 어디다 놨어? 건강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사람 말고 실리우스, 갈렌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히포크라테스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갑니다. 중세로 가면은 중세로 가면 요게 더 암흑시대, 그러니까 순환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엄청 두들겨 맞고 갇혀있고 아주 되게 힘들었던 게 중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1번은 그렇고 2번을 보세요. 종교를 구실로 한 미신에 의해서 침체가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교회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정신장애에 대한 원시 개념이 다시 성행을 해요. 결국 초자연적인 힘이나 악령이 원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성행을 해서 자, 치료 보세요. 환자를 연기에 그을려요. 그리고 족쇄나 매질을 굶김으로써 마귀를 쫓는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당연히 마법이 성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정신병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병원은 이런 사람을 가둬만 뒀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 정신병자들을 공개를 해. 그리고 구걸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병원이 어디냐면 뒤에 있어요. 베들렘의 요양원. 베들렘 병원이에요. 여기는 엄청났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시면 환자들은 버림받았고 하등동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경한 환자는 구걸시키고 난폭한 환자는 상류 사람들이 구경시켰어. 막 여기다 목을 묶고 난폭하게 막 울부짖으면 또 상류층들은 좋다고 돈도 주고 막 그랬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들렘 병원은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합니다. 자, 그때 정신의학자를 보시면 자, 파라셀서스 보시면 귀신학을 반대했다 그러네요. 귀신이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연의 어떤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라고 얘기한 게 파라셀서스. 이 사람들도 시험지에 좀 나오는 사람인데 하여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베잘리우스로 넘어가고 존 웨이어. 이 사람 좀 나옵니다. 자, 존 웨이어. 이분은 체계적으로 귀신을 반박했어요. 무슨 귀신이야? 말도 안 되게. 이거는 다른 거야. 라고 귀신학에서 심리학을 분리합니다. 사람의 몸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생긴 거야 라고 이걸 분리하기 시작해. 이게 존 웨이어예요. 웨이어. 자, 그 다음에 17, 18세기로 갑니다. 17, 18세기에 자, 부자도 정신질환자가 있었을 거고 빈민한 사람도 정신질환자가 있었을 거야. 자,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개인 주치의가 딸린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했고요. 빈민은 이제 재판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병원에 감금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치료 또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의학자 중에 좀 많이 나왔던 듀크라는 사람. 이 사람 좀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요, 여친이, 그러니까 결혼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욕후 수용소였어. 그때 요양원이 아니라 욕후 수용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었나 봐. 욕후 요양원에 갔는데 그때는 수용소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지? 라고서 그걸 파헤치면서 아예 거기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를 인수해서 요양원을, 요크 요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세요. 철제 수갑 사용하지 않고요. 오락도 하고 다가회도 열어. 그래서 과자도 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번에 보시면 인간적 처우의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윌리엄 두쿠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죽고 그 밑에 3대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 밑에 자식, 그 밑에 손자도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쿠는 여자친구 때문에 끼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필리피 피넬 나오네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최초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치료하는 사람. 그래서 필리피 피넬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넬. 자, 그 다음에 러쉬. 4번에 러쉬. 우리 러쉬 하면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면 러쉬 앤 키시. 아시죠? 네, 러쉬. 이거는 정신의학의 아버지인데요. 이분은 출혈, 하재, 회전 의자 등의 충격요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의자를 막 빨리빨리 돌리는 거야. 그럼 빨리빨리 돌리면 어지럽죠? 어지러우니까 이 환자가 어지러우면서 칙 눌러주면 아, 치료 다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는 하재를 해서 그러니까 설사약을 먹이는 거야. 그럼 설사하고 나면 어때? 기운 쭉 빠지죠? 그럼 치료됐다라고 보는 거죠. 또는 출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러쉬. 그래서 러쉬는 회전 의자 때문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보시고. 자, 치아르기. 이 사람도 좀 나오는데. 자, 치아르기는 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했어. 강금법을 철폐하고. 치아르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키롤. 에스키롤은 사춘기의 중요성을 논했대요. 그때 당시에도 사춘기가 있었나 봐. 사춘기의 중요성을 논했고 환각과 착각을 구분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환각하고 착각을 구분하는 사람. 에스키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지금 17, 18세기에 유명하신 분 두쿠, 피넬, 러쉬, 치아르기, 에스키롤. 어떻게 쓰든지 좀 외워두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가시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크라이펠린. 이 사람도 좀 자주 나와요. 크라이펠린은, 자, 보시면 정신병은 뇌의 병이라고 했어요. 정신병은 뇌의 병이라고 하는 사람 크라이펠린. 그러면서 이분은, 자, 외인성 정신병이 있고 내인성 정신병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내인성 정신병은 지금의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보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조발성 치매다라고 본 거예요. 조발성 치매. 결국 지금의 정신분열병을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이 조발성 치매를 지금의 정신분열병으로 바꾼 사람은 누군데요? 자, 순서 잠깐 바꾸겠습니다. 반가로 3번에 블로일러. 보이시나요? 블로일러. 자, 이분은 조발성 치매가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냥 정신이 분열된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블로일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라이펠린 나오면 당연히 블로일러도 따라서 나와야 돼. 그거를 반박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누구라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하면은 뭐예요?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해서 그러니까 결국 프로이드는 정신질환자들을 정신 쪽에만 신경을 써서 육체적인 걸 신경 안 썼었고 정신적인만 신경을 써서 정신분석요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무의식, 자유연상법, 꿈 이거를 분석해서 이제 뭐 본다는 거죠. 결국 무의식이 병을 일으킨다. 근데 이때 무의식은 어렸을 때의 부모한테의 그 관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한테 뭐 버림을 받았어, 매를 맞았어. 그럼 이게 무의식으로 돼서 그러면 지금의 병을 일으킨다라고 본 거예요. 결국 어린 시절 얘기를 자꾸만 하게 합니다. 이게 프로이드. 나중에 배우시긴 할 겁니다. 자유현상법이라고 아시죠? 자유현상법. 어느 단어를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하게끔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에 의해서 치료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프로이드 하면 정신분석.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자, 설리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사거든요.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치료적 의사소통.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설리반이에요. 설리반.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근데 설리반하고 나오면 꼭 페플라우가 나와요. 밑에 페플라우 보이시죠? 페플라우는 간호사입니다. 설리반은 정신과 의사고요. 페플라우는 간호사예요. 두 분이 같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을 했는데 두 분이 코드가 맞았었나 봐요. 둘이 그렇다고 결혼까지 한 건 아닙니다. 코드가 맞아갖고 이 설리반이 자기의 학문 연구를 꼭 페플라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둘이 거의 동반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론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설리반의 대인관계 또는 페플라우의 대인관계도 똑같아요. 두 분이 거의 똑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 하나 정도는 이렇게 동반자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이렇게 분홍빛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의학적으로 같이 길을 가는 사람 하나 만들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캣플라워. 여섯 번째 보면 샤르코. 샤르코 이 사람은 최면수를 이용해서 히스테리, 신경증의 원인을 규명한 사람. 그러면 요 샤르코 외우면서 누구를 또 외워야 되냐면 거기 밑에 8번에 보세요. 8번에 보시면 메스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스머. 이 메스머는 자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병을 고친다는 동물 자기설을 주장한 사람. 자기라는 건 뭐냐? 우리 몸속에 흐름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 흐름을 조절해서 병을 고친다. 이게 메스머거든요. 그리고 요 메스머 때문에 외과 의사인 브레이드가 최면수를 개발했고요. 요 최면수를 사용한 사람이 샤르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스머, 샤르코 두 개를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 샤르코 하면 최면술, 동물 자기설하면 메스머. 예,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에 아돌프 메이어요. 아까 제가 프로이드는 정신 쪽으로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돌프 메이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이게 정신만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는 정신뿐이 아니라 몸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쳐요. 그래서 심리, 사회, 또 하나가 생물. 그러니까 몸적인 거죠. 몸의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이거를 최초의 정신생물학의 창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걸 연결한 거야. 게다가 사회적인 것까지 연결한 거예요. 이게 아돌프 메이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비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 들으신 거예요? 이제 점점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해 지금. 베어라는 사람이 우리 오비 베어도 아니고 하여튼 베어라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인 건 아실 거예요. 조현병 환자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조현병 환자들은 되게 무서우니까 조금 막 환시 같은 게 보이니까 굉장히 막 액팅아웃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액팅아웃이 심하면 뇌를 이렇게 없애버린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뇌 조직을 좀 뜯어냈습니다. 근데 뇌 조직을 어떻게 뜯어냈냐면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따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뇌랑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면 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눈 쪽에 얇은 철사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눈에 이렇게 구멍은 아니지만 우리 눈 보시면 이렇게 눈 보시면 여기 까면 구멍이 조금씩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까보세요. 구멍이 있어요. 이게 하수도거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위로 철사를 쭉 올려요. 쭉 올리면 요 뇌까지 간단 말이에요. 쭉 가서 그걸 긁어내요. 그래서 결국 전두엽을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내면 그다음부터는 전두엽이 없어지면 아예 인간이 아닌 거죠. 이게 동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물 변해서 그냥 죽여버릴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난폭하다고 해서 수술을 받기 일보 직전까지. 그래서 다 사실 묶어놓고 철사를 집어넣는 순간 이 사람이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다 철사를 끊고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일을 책으로 씁니다. 그 책이 거기 보이시죠? A Mind That Found Itself 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많은 보통 사람들이 정신병은 저런 데였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어는 그 책 때문에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린다 리차드 있습니다. 린다 리차드는 최초의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간호사가 린다 리차드예요. 린다 리차드. 사람 이름 자꾸 나오니까 점점 헷갈리겠다. 자, 12번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융은 보시면 리비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리비도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적인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무의식을 갖고 있고, 집이라면 한 집안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다. 라고 얘기한 게 융이에요. 자, 아까 프로이드 기억하시죠? 프로이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신프로이드 학파를 제시합니다. 이게 에릭 프롬이에요. 에릭 프롬. 이것도 나중에 또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 프로이드 딸이 안나 프로이드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딸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신 분석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 있고요. 자, 지금까지 사람 이름에 대해서 어쭈 쭉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자, 일단 무조건 하나라도 건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사람 이름 하면 딱 떠오르셔야 돼. 최면술 누구세요? 최면술. 샤르코. 그럼 샤르코 하면 생각나는 사람 동물자기설. 메스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 조발성 치매. 예? 정신분열증은 아니고 이거는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조발성 치매라고 해야 된다. 크라이펠린.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건 조발성 치매가 아니라 정신분열이야 라고 하는 사람. 블로일러. 자꾸 외워두셔야 돼. 어떻게든지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아까 회전의자 생각나시나요? 회전의자. 뭐죠? 화재, 출혈, 러시앤 키스, 뭐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인도주의적 치료를 한 사람. 피네. 이것만이라도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얼굴이 뚱한 표정 짓지 마세요. 지금 얼굴이 거의 막 화가 나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3대가 정신적, 거기에 무슨 요쿠 요양원에서 한 사람. 네, 두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신분석 하면 다 알죠. 정신분석. 프로이드. 그러면 신 프로이드 학파. 에릭 프롬.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 그럼 안나 프로이드는 뭐에 대해서 했어요? 아동 쪽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뭐를 물어볼까? 그치, 또 하나가 있었었는데. 마인드 탭 파운드 이셀프. 자서전 쓴 사람. 비어입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간호사. 교육받은 간호사. 린다 리처드. 그럼 요거는 있었었죠. 치료적 의사소통 얘기하는 사람. 의사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의사 설리반, 간호사 페플라우.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외우셔야 돼. 사람 이름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갈게요. 현대로 가면서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우리 전쟁이 나면 막 사람을 막 총으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충격이 엄청 오래 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 남자들이 정신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질환자들이 되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치료 방법이 생기는데, 자, 보시면 사켈의 인슐린 혼수요법. 이거는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 메드나의 메트라졸 경련요법. 자, 연도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켈의 인슐린은 1933년입니다. 그다음에 35년이 메트라졸 경련요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세레티하고 비니의 전기충격요법. 여러분들 전기충격요법 요새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학생 때는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실습을 가면 정신충격요법을 하는데요. 그게 되게 환자가요. 어떤 환자는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팔다리를 다 묶고 전기를 통하면 한마디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푹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충격요법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개운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명랑해져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우울이 심하면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처방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전기충격요법이 1938년이에요. 33, 35, 38년. 그 다음에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 크로로플로마진. 항정신병 약물. 53년입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53년. 33, 35, 38, 53.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약물요법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뜨기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이 제일 그 선구자가 맥스웰 존이에요. 맥스웰 존. 그러니까 맥스웰 존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는 거 좋습니다. 맥스웰 존 치료적 공동체.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야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조금만 쉴게요.